연결하는 거는 and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될 게 없고요. 자, 여기가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은 앞에 나온 spread라는 동사와 연결할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따라서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ing가 가능하려면은 결국에는 ing 대 pp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뒤에 일단 many hurt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ing를 쓰는 게 맞겠고요. 해석상 어떻게 된다? 많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분사구문 뭐뭐를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ing이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근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항상. 자,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그리고 분사구문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분사구문 딱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간결하게 한 번만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네, 핵심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핵심적인 거. 첫 번째, 해석부터. 자, 분사구문의 해석.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다. 이 두 개가 거의 한 95% 이상 나옵니다. 웬만하면 이 둘 중 하나예요. 웬만하면 분사구문. 여기서 아예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분사구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한 대답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개념. 접속사의 주어 동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덩어리가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접속사는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접속사입니다. 뭐 when, as, while, before, after, until, 뭐 since 뭐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근데 절이라는 개념은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죠. 근데 이 부사절을요 부사 부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가 있는 개념이지만 부라는 건 주어 동사가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렇게 부사 부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뭘 활용하냐면 분사라는 놈을 이용합니다. 분사.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 부로 바꿔주는 구문.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사 구문은 뭐냐? 부사구예요. 부사구. 그래서 근데 그 부사구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라? 이거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더 근본적인 거. 선생님, 얘가 분사구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니네가 흔히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 콤만 하고 뒤에 ing 나오면 분사구문입니다. 이제 니네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죠. 정확하게 좀 하자면요. 분사구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ing로 시작하거나 pp로 시작하거나예요. 됐어?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것만 갖고 알 수는 없고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ing나 pp가 이렇게 중간에 나올 때랑 맨 앞에 나올 때랑 구분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써줄게요. 다시 쓸게 제가.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맨 앞에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좀 살짝 지울게. 여기 지워도 되지. 개념 부분. 이렇게 나오면요. 주절이 뒤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주절. 주절이 뭐야? 그냥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어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 평범한 주어 동사. 이게 반드시 뒤에 나와야 돼요. 뒤에 나와야 돼요. 여기에 콤마를 보통 찍어서 구분을 하는데요.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콤마를 찍어줍니다. 맨 앞에 나올 때는요. 중간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ing나 pp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앞이나 뒤에 반드시 주절이 나와야 돼요. 앞이나 뒤에. 앞이나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주어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보통 콤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보통은요. 지금 이 구조예요. 지금 이 구조.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콤마로 구분해줬죠. 됐어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까처럼 내가 좀 특수한 경우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꼽살이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뒤로 콤마를 구분해줘요.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 이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어? 이런 식의 구조가 분사 구문의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라?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순간이 사진에 포착이 됐어요. 그 순간 이렇게 뭐 해피피트 틀어주는 순간이 포착돼갖고 그래서 인터넷에 막 퍼져갖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답니다. Later, 나중에 when the news media 자, 그 언론이 carried the story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즉 기사로 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 That the Charles family was struggling to pay their medical bills. 여기서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신 동격의 대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라는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뱀만 가능해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족들이 was struggling. struggle 하면 분투하다는 뜻인데 우리 분투하다는 말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 그렇죠? 그냥 고생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 그 아이의 가족이 고생하고 있었대. 뭐 하는데 고생하고 있어? To pay their medical bills니까 그들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고 있었대. 이 이야기가 뉴스 기사에 뜬 거야. 그랬을 때 donations came in from everywhere.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부터 기부금이 들어왔답니다. 됐어? The firefighters' kindness. 그 소방관의 친절함이 worked a small miracle.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셈인 거죠. 됐어요? 만약에 이게 이 소방관의 기적, 그러니까 소방관이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 기사화가 안 됐어. 과연 기부금이 생겼을까? 아니죠.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크게 굴러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레서드라는 소방관의 작은 친절,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작은 친절은 그냥 공감 능력 발휘죠. 이 공감 능력 발휘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일조한 거죠. 이 레서드라는 소방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의 큰 틀은 뭐냐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글에서의 큰 틀은요. 일단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발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 발휘를 통해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공감 능력을 많이 발휘하자. 많이 발휘해서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큰 틀로 말하자면.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레서드라는 소방관의 예시를 통해서 공감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됐는가, 그리고 그 공감 능력 발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거를 하나의 일화로서 보여준 거죠. 본문 2에서는요 좀 더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즉 공감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뭔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거랑 재밌지 않아? 그거 보자. 재밌지 않아? 자, 잘들 쉬었습니까? 이어서 봅시다. 왜 이렇게 훌쩍거려? 추워? 고감기를 가지고. 아, 참. 지금이 딱 감기 걸리기 좋은 시기거든요. 저도 이제 좀 약간 알러지? 약간 이런 게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수능 때 다가오니까 추워 원래. 수능 때 다가오고.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어요. 아유. 시험 전에는 나야, 시험 전에. 자, 봅시다. 도문 2번. 가볼게요. What Leffler demonstrated. Leffler가 보여준 것.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항상 우리 단수 취급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자. 알겠지? 그리고 뒤에 demonstrate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demonstrate은 보여주다, 뭐뭐를 보여주다인데 를이 없잖아 뒤에, 그렇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이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자, Lessard가 보여준 것은 is called empathy, 공감 능력이라고 불려진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empathy라는 표현 대신에요, sympathy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sympathy. 우리가 보통 sympathy는 뭐 동정, 연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공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 공감 능력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게 뭐냐? The ability, 능력이래요. 어떤 능력인지 잘 봐봐. To understand other people's thoughts and feelings.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래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감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and to act, 행동하는 거래. On the basis of 하면은 뭐뭐를 기반으로 이런 거거든. 뭐를 기반으로? That understanding, 그 이해를 기반으로. 자,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공감의 정의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를 기반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공감이라고. 이 글에서 말하는 공감 능력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실천까지 하는 거예요. 실천까지. 그렇죠? 이어서 like Lessard. 자, Lessard처럼 highly empathic people. empathic 하면은 그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매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imagin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상상합니다. 어디에다가 into 집어넣어서 상상한대. The experienc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경험 안에다 집어넣어서 상상한다는 거야.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안에다가 넣어서 상상한다. 됐어? To find out. 뭘 알아내기 위해서. How to best help them. 여기서 best가 이렇게 중간에 낀 거예요. how to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잖아. 동사원형 사이에 이제 부사가 들어간 거야. where의 최상급으로 가장 잘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됐어?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상상한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is not a talent, 재능이 아니래요. That only special people have. 오로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 즉 타고난 능력이랍니다. 됐어?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야. 그럼 이런 단어 알아야겠죠? inborn. 됐어요? innate. 이게 뭐야? 타고난이라는 뜻이야. 타고난. 됐어? 타고난 능력이라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다음 문장 이어서 whoever has a healthy mind. 여기서 whoev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nyone, who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건 누구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뭐뭐 하는 누구나. 우리가 정식 명칭은요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요. 복합 관계대명사.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오지. 그렇지? 복합 관계대명사도 똑같아. 이름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잖아.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와요. 그래서 whoever 뒤에 어떻게 나왔어? has 동사 나오는 거 보이죠? 됐어? 그럼 ha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whoever예요. whoever. 됐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has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둘 다 어떻습니까? 단수 취급되고 있는 거 보이죠? 됐어? 자, 다시 한번. Whoever has a healthy mind.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is capable of. be capable of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뭘 할 수 있다? Reading other people's minds.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걸 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건전한 마음을 가진 누구나. It's only a matter of degree. 그것은 그저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 MBTI 같은 걸로 보자면요. F 성향이 있고 T 성향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 F 성향인 사람들. 근데 나같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T 성향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공감 능력이 100이냐 뭐 10이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공감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내용 일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공감 능력은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랍니다. 알겠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 2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공감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했죠. 공감 능력은 뭐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서 그걸 기반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라 했어.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은 뭐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누구나 가지고 있는지. 난 없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을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알겠지? 봐봐. Modern neuroscience tells us. 현대 신경과학은 tells us. 우리에게 말해준대. 뭐를? 대절을요. We are all born with empathy.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데 공감 능력을요.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공감 능력은 뭐다? 타고난 거라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리고 exercise it all the time. 항상 그것을 발휘한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공감 능력을 발휘한대요. 언제나. 자,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In 1990년에 a team of neuroscientists. 자, 그래서 한 팀 단위의 그런 이제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있었대요. 신경과학자들이 있었답니다. 뭐 이 박사에 의해서 뭐 이끌어지는 그런 이제 그 뉴로사이언티스트 팀이 있었는데 made a historic discovery. 역사적인 발견을 했대요. 뭐 하는 동안에? monitoring a monkey's brain. 한 원숭이의 뇌를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었대.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역사적 발견을 했다. 그 역사적 발견이 뭘까? What they discovered. 그들이 발견한 것. 또 나왔죠? 관계대명사 단수 취급 보이시죠? 그들이 발견한 건 was mirror neurons in our brain. 자,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거였는데 여기 잘 봐봐. 여기 뒤에 보면은 that one하고 나왔죠? 이 one이 좀 중요해요. one. 관계대명사보다 one이 중요한데 잘 봐. Our brain은 단수거든. 근데 mirror neurons는 복수예요. 그죠? 근데 여기 one's가 아니라 one이라 나와요. 그렇죠? 복수형으로 쓰여 있잖아. 동사가. 그럼 얘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뉴런즈를 꾸며주는 거야. 뇌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뉴런즈 꾸며주는 거야. 뉴런즈. 이 덩어리가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뉴런즈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인데 그 거울 뉴런이 뭐냐면 that run a simulation이래.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거울 뉴런이래요. 시뮬레이션이란 게 뭐야? 한번 가상으로 재현해보는 게 시뮬레이션 우리가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어떤 시뮬레이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가동시켜보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됐어? 이런 게 있대. 그들이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거의 존재를 밝혀냈다. 자, 다음 내용.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거울 뉴런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When we observe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때 거울 뉴런이 imitate, 따라한대. 뭐를?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physical responses를요. 그들의 얼굴 표정과 신체적인 반응을 모방한다는 거야. In our minds, 우리의 마음 속에서. To create a virtual experience. 가상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말투라든가 나의 표정이라든가 손짓, 발짓 이런 몸짓을 보고 무의식 중에 니네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거울 뉴런 때문에. 거울이잖아, 거울. 내가 보는 대로 보여지는 게 거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 뉴런이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이 녀석이 보고 따라하는 거야. 됐어? 보고 따라하는 게 뭔데요?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짓는가? 왜 저런 손짓이나 발짓을 하고 왜 저런 말투를 하는가에 대해서 내 이 거울 뉴런이 발동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마치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이 거울 유론 때문에.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근데 이 거울 유론이 뭐야?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해되죠? This lets us go through their experiences. 자, let 목적어 동사원형이야. 사역동사죠. 이것이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go through는 겪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suffer랑은 좀 달라요. suffer는 안 좋은 일을 겪는 거고요. go through는 그냥 겪다예요. 그냥 경험하다. experience의 뜻이에요. 또는 우리가 undergo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undergo, 뭐뭐를 겪다. 그들의 경험을 겪도록 하게 해준답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그 경험이 우리 것인 것처럼. 됐어? 내가 막 예전에 뭐 고등학생 때 어쨌고 저쨌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거울 유론이 발동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한 경험이 마치 여러분이 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막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야 내가 고3 때 맨날 새벽에 5시 40분에 일어나갖고 그때 씻고 해갖고 버스 타고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역에서 또 갈아타고 학교 도착해서 7시 40분까지 영교시 수업 듣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잖아요.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거울 유론 때문에 그런 일이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죠? 자, 다음 내용 갑니다. 본문 3번. 자, 본문에서 주된 내용은 그 공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울 유론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본문 3번 내용은 뭔지 한번 볼게요.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미러 뉴런의 발견은 프로브드 입증했습니다. 뭐를? 대절을요. And posse is a natural human sense. 야, 똑같은 얘기 벌써 3번째 나왔어. 뭐래요? 공감 능력은 타고난 인간의 감각이래요.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또 나왔지? 아까 나왔던 얘기. Like sight or hearing. 시각이나 청각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는 거를 증명해냈답니다. 즉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Just as we are constantly looking around.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것처럼 뭐뭐 없이 focusing on any specific object. 어떤 특정한 물체에 집중하지 않고서 그냥 계속 주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we emphasize. 자, 이번엔 동사형으로 나왔네요. 공감하다. 우리는 공감합니다. Without being conscious of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의식하는 것 없이랍니다. 됐어?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with being unconscious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때 뭔가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면서 볼 때도 있지만 나도 지금 계속 두리번거리잖아.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초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는 무의식 중에 벌어지는 일이죠. 무의식 중에. 그렇죠? 내가 하나하나 의식해갖고 아 이번에 성재 얼굴 봐야지 이번에 세민이 얼굴 봐야지 이게 아니잖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감 능력을 발휘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즉 그렇게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의식하는 것 없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됐나요? 이어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공감 능력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휘한다는 거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 When we learn,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대절을요. Our friends are nervous wait for an audition. 우리 친구가 오디션을 보기 전에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we may mask their anxiety. 우리는 그들의 불안감을 상상합니다. 자, 그럼 이건 일단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And try to cheer them up. 우리는 그들을 치열어 기운나게 해주려고 try, 노력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실천 아니에요? 맞죠? 아까 뭐였는데? 공감의 정의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였잖아. 이해하고 실천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이걸 의식해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친구가 막 기분이 안 좋아. 아,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야, 힘내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내가 거기서 막 의식하고, 힘내라고 내가 이렇게 멘트를 뭐 몇십 몇 분 몇 초에 쳐야지. 뭐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법적인 거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본문 1에서 잠깐 나왔던 건데 cheer up 사이에 them 껴있죠? them이 뒤로 가면 them입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시. 만약에 see, 우리가 볼 때 여기서 see는 지각동사야.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ing로 나왔다. begging. 얘가 뭐 하는 걸 보다예요. 얘가 뭐 하는 걸 보다. 우리가 볼 때 someone, 누군가가 begging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begging, 구걸하는 거야. 구걸하는 걸 볼 때 instead of simply walking by, 그죠? 지나쳐 걸어가는 것 대신에 we may consider, 자,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답니다. What it is like. 여기 잠깐 보자면 what과 like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how예요. how. 됐어? 어떻게란 뜻이야. 어떻게. 여기 가주어죠. 그럼 what it is like는 어떨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떨지를. 이거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 그렇지? 그래서 어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대. 뭐가 어떨지를. To sleep out. 여기가 진주어. To sleep out on a cold winter night. 추운 겨울밤에 밖에서 잠자는 게 어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leave some money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남겨둘 수도 있답니다. 이거 뭐예요? 실천했네요. 계속 이걸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보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공감 안 돼요. 잠깐 딴 얘기.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캐나다 이민 간 지 좀 오래된 친구, 여자인데 이 친구가 예전에 한 10년 전 정도예요. 10년 전쯤에 그 친구가 강남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강남역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부담동네라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역 앞에서 막 이렇게 한 푼만 줍시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내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때 또 추웠거든 그때가.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딱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나는 그 구걸하는 사람 들리라고 난 얘기했습니다. 아니씨, 그 구걸할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뭐 알아라도 보든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이씨, 진짜 한심하네. 야,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저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예. 저는 좀 약간 불로소득은 좀 약간 극혐하는 쪽이라서. 예. 근데 그러는 저도 매주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자, 아무튼 일단 저는 공감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전에 말했잖아.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도에 따라. 저는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랑 관련이 없는 거, 저랑 관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저랑 관련성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좀 안타깝고 뭐하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잘했다, 아우 좋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 커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연예인 기사에 관심이 없어요. 나랑 관련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저기 누구냐, EXID의 솔지 있잖아. 솔지가 제 동창이거든요. 내가 얘기한 적 없나? 내 동창이에요. 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이제 한동안 좀 이제 아픈 적이 있어서 이제 가수 활동을 못 했었어. 그럼 이제 나랑 관련이 있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좀 빨리 나와서 좀 쾌차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 막 몸이 뭐 너무 아픈데 뭐 사고를 당했대. 그러고나 말거나.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아무튼만 넘어갈게요. We may want to do whatever we can to help the person. 자, 요 문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문장에서 봤을 때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특별해 보이는 게 있어요? whatever 빼고요. whatever 빼고요. 특별한 것이 보입니까? 딱히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별한 거 안 보이죠? 혹시 보이면 얘기하세요.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서 어법 문제로 기가 막히게 낼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안 보이세요? 자, 잠깐 보여줄게요. 잘 봐.
지금은 이제 구문 분석이 딱딱딱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되게 쉽게 보는데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장이. 자, 뭔가 좀 보이지 않아요? 잘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조동사잖아.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꿔요. 요렇게 바꿔갖고 여기다 밑줄을 딱 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제대로 나왔네.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맞네. 얘는 어법상 맞구나.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여기서는 to를 붙여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이유가 필요하겠죠. 자,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자, 아까 쌤이 말했던 거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 나왔어요. whatever. 여러분, 복합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 붙인 애들이에요.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됐어요? ever 붙인 애들이야. 자, 근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복합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나온다고?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다고 쳐볼게. 봐봐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인데?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잘 봐봐. 원래 이 can 뒤에요 주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주가 생략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주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 또 쓰기 싫으니까. 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want to do 하고 나왔잖아. want to do. 이 do를 동사라고 쳐볼게. 이 do를. 그럼 do에 대한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이 whatever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 주어 나왔고 can do 동사 나왔어. 근데 이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whatever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되니?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뒤에 나온 투부정사 뭐예요? 그냥 하기 위해서야. 하기 위해서. 되니?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요거 두는 당연히 없고요. 여기 밑줄 쳐놔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조동사 나왔는데 왜 투부정사 썼어? 이거 빼야지. 동사원형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거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써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걸 내겠어? 고1인데? 중학교에서도 요새 그런 문제 안 내요. 중학교 1학년에서나 낼 만한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조동사 뒤에 to 쓸래 동사원형 쓸래 이런 걸 낸다고?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함정수로 내는 거야. 함정수. 알겠죠? 다시 돌아와서 볼게. 그래서 여기 can 뒤에 뭐가 생략돼 있다? 주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whatever we can do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답니다. To help the person.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됐어? 자, 이어서 갈게요. These little conscious action and empathy. 이러한 작은 의식적인 공감하는 행동들. X가 주어예요. 그래서 help 동사 나왔죠. 이런 공감하는 의식적 행동들이 help 뒤에 동사원형 바로 쓸 수 있다. 알겠지? 투부정사로 써도 돼. to make도 돼. to make. 이제 뭐 하도록 도울 수 있냐면 make our lives happier and our world a better place for everyone. 여기 두 개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거든. 여기를 목적격 보고 갈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얘를 어떻게 만들고 얘를 어떻게 만들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